오늘도 종목 장세인가 봅니다.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밀리고 있는데 종목별로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합니다. 앞서 만나보셨던 이 김정수 전문가의 대표 종목들이 오늘 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G,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지난주에 한 번 더 강조가 됐죠. 지금 시즌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19만 2,300원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5G도 강하고 오늘 이분께 들어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셨던 종목 세 가지가 다 너무 강해서요. 일단 시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고 전략으로 가보죠.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분위기인가요? 실적 시즌 이슈 변수에 노출된 주식시장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네. 실적 이슈 이렇게 상충되는 내용은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엔 조금 더 리스크에 노출된 가운데 종목 전략을 세워야 될지 풀이 좀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이제 해주신 부분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4월 이 중순 이후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하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말고 셀트리온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3개월 넘게 좀 이어오면서 주주들 가운데서 이제 제가 5G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는 이제 시젠, 랩지노믹스, ETGC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쪽을 제가 주도주로 좀 보고 있고, 이쪽을 순환매를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는 뭐 방송을 통해서 추천하진 않았으니까요. 경기 민감주는 차라리 좀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정말 싸게 사야 된다. 왜냐면 실적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지금까지 꾸준히 가져왔는데, 이제 이 주도주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제 종목을 더 압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5G 같은 경우를 보면 KMW도 제가 56,000원에서 57,000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71,300원인데,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64,300원인데 이건 제가 41,000원에서 추천드렸잖아요.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에이스테크나 서시스템을 놓치신 분들은 제가 솔리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5,600원, 5,700원이었으니까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5G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은 저는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저는 호재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호재는 언제 있냐면 7월 23일 날 이제 미국 쪽에서 3.5 기가헤르츠와 관련된 이 부분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원래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군사용으로 사용을 했던 건데 민간인 쪽으로 민간 전환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제 6월 말부터 삼성전자하고 이 버라이즌,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 이익 때문에 이번에 5G 관련된 GT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5G 통해서 뭐 충분한 수익을 이번 구간에 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좀 지켜보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23일 이 이벤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24일까지는 미국 통신사 AT&T나 이제 버라이즌이 실적 발표하는 시기인데 이 실적보다는 5G와 관련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건지 아니면 그게 차익 매물이 나올 건지는 저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좀 수익을 좀 확보를 하는데 이게 호재 나올 때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5G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5G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저는 시장이 좀 중심 섹터로 계속 봐도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 고점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에 관련된 부분만 좀 고려를 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도 제가 CJ는 제가 11만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큰 수익이 좀 터졌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장중에
19만 2,300까지 가면 시가총액이 5조까지 갔었어요. 5조까지 갔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많은 기대치가 포함된 상태에서 거래되지 않았나. 뭐 랩지노믹스도 2만 1,000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3만 원 저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좀 호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적어도 신규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남들 관심 갖기 전에 진작 했었어야 됐고 그때 그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결국 이익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이미 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도 오히려 호재를 좀 조심하자. 그래서 5G하고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 주 구간에 만약에 재료가 나오거나 호재가 좀 나오게 되면 좀 수익을 한번 챙겼다가 좀 지켜보자. 더 간다 하더라도. 그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구간에서 기회는 바이오 제약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산업재도 있고 제조업 기반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 뭐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도 관광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볼 수가 있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못 사는 거 아니냐. 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바이오 제약에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옆구리를 계속 찌르거든요. 현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도 산업의 중심에 있거나 빅사이클에 터진 주식들에 있는 걸 해야지 주변 요소를 계속 보게 되면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다 보면 정말 큰 사이즈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맞추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다 못한다니까요. 워렌 버핏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만 하면 된다고. 그 어떻게 모든 요소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수익률이 제일 크게 터지는 분야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현명하시니까 현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을 좀 현명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면 좀 좋겠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따라가면 안 될 거고 밸류 계산해야 될 거고 산업의 성장의 중심에 있는 게 해야 될 거고 돈이 몰리는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잖아요. 미중 문제보다 코로나가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코로나 이 이벤트보다 지금 더 큰 이슈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있는데 바이오제약 안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바이오제약 안 하실 거냐고. 바이오제약 해야죠. 그래서 바이오제약에 대한 키워드는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뭐로 넘어간 거냐면 테마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 이후부터는 이 셧다운 자체가 공장 셧다운 자체가 실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그다음에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코로나19 어떤 치료제나 테마주들, 그죠? 단순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에서 이제는 가시성, 실체가 잡혀야 된다. 숫자가 찍힐 수 있을 만한 산업군. 그러면은 대량 생산 쪽으로 가야 된다. 대량 생산 쪽으로. 그래서 대량 생산 관련된 주식으로 제가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바이넥스잖아요. 그죠? 바이넥스 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11,000원대부터 이야기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5,000원대 고점 차익 했다가 다시 13,000원 사자마자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CDMO 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CMO 업체가 72만 원대에서 이거 방어 나온 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지난주 이야기해드렸는데 셀트리온도 송도에 그 CDMO 시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밀러지만 동시에 CDMO 업체로 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DMO 관련된 업체들이 간다. 이거는 뭐냐면 대량 생산으로 가려고 하는 섹터 쪽에서 먹을 게 있더라. 그죠? 대량 생산을 하려면 NK세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NKMX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손잡고 가는 주식이 녹십자, 랩셀이 될 거다. 녹십자, 랩셀이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가치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K세포 쪽이나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CDMO와 관련된 이 대량 생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잡고 가야 바이오 제약에서 왜 지금 구간에서 약한 바이오 제약이 있고 강한 주식이 있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알테오젠이나 제넥신이나 이 레오캠 바이오를 축으로 했던 4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축이 CDMO와 NK세포 쪽으로 이번에 포인트가 바뀐다. 이런 것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가 잡히지 않으면 현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차라리 조정에 나오는 주식들만 탁 잡아가지고 거래하는 거고요. 녹십자 관련된 주식이 왜 치고 가느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 6월 달까지 대시세를 이끌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말까지. 근데 녹십자가 다시 가잖아요. 녹십자가 잘하는 게 뭘까요? 최근에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이것이 부각 받으면서 뭐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데, 혈장 치료제. 근데 혈장 치료제만 있으면은 투자가들이 관심이 없어요. NK 세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빌 게이츠 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돌연변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전염병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으로 개발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몇 개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대량 생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NK세포 쪽으로 활용하면 좋겠구나 해서 녹십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그다음에 미국 법인 설립하면서 자금 유치를 받은 거고, 이게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핫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아는 사람들은 이쪽만 하죠. 다른 쪽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려도 이쪽을 노리는 거고, 이쪽이 안 되면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그냥 싸게 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찍어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죠? 이런 포인트가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